이게 가능해? 영국 BBC 기자의 첫마디였다고 하는데요. 한국 수산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장면과 함께 외친 한마디라고 합니다.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값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누구든 쉽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자의 영상이 방송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기자는 한국 수산시장에서 무엇을 보게 된 것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시다 호크입니다. 영국 BBC에서 음식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음식에 대해 글을 써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죠. 저는 좋은 음식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굴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군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런던에서 굴은 정말 비싸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굴 하나가 3파운드예요. 한국 돈으로 6,000원쯤 되죠. 작은 굴 하나의 말입니다. 부자들만 굴을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는 굴 맛을 볼 수 없답니다. 그런데 상사가 한국 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굴을 1kg에 15,000원에 산다는 거였어요. 무려 1kg을요. 런던에서는 같은 양이 200파운드는 넘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싼 굴은 더러운 굴이다.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 굴이 그렇게 쌀 리는 없잖아요. 품질이 나쁘지 않고서는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더러운 한국 굴 양식장을 그려봤습니다. 흙탕물과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녹슨 장비를 가진 낡은 배들도 떠올랐죠. 오염된 바다에서 자라는 굴들을 상상했답니다. 그런 장면들이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동료 엘저넌 블라이스도 저와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도 BBC에서 음식에 대해 글을 쓰거든요. 큰 기사는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 굴 취재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는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싼 건 좋을 수가 없어요. 엘저넌이 말했어요. 영국 굴이 비싼 건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굴은 정반대일 거예요. 우리는 사무실에서 몇 시간 동안 한국 시장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런던과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 접시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허름한 가판대에서 굴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죠. 하나도 고급스럽거나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엘저넌에게 말했어요. 길거리에서 굴을 팔아요. 제대로 된 레스토랑도 없고 하얀 식탁보도 없고 훈련받은 웨이터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음식을 낼 수는 없죠. 제 생각에 좋은 음식에는 적절한 분위기가 필요했거든요. 아름다운 장식의 비싼 레스토랑 말이에요. 하얀 모자를 쓴 전문 요리사들과 멋진 옷을 입고 천천히 예의 바르게 먹는 손님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게 진짜 음식 문화라고 생각했답니다. 한국 음식 문화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싸구려 같고 지저분하고 틀려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기자로서 저는 항상 진실을 발견하고 싶거든요.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할 때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그게 좋은 기자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카메라와 수첩을 챙겼습니다. 엘전원도 장비를 준비했어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죠. 우리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말이에요. 싼 굴이 나쁜 굴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려 했거든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굴이 정말 더러울까요? 시장에서 냄새가 날까요? 한국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까요? 머릿속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모두 틀린 생각이었지만 그땐 몰랐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제 태도가 부끄러워요. 저는 전문 음식 기자였거든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런던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었어요. 한국을 방문해보지도 않고 한국 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한국의 음식 기준이 낮다고 결정했어요.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않고 수백만 한국인을 판단했죠.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진짜 사실을 알기 전에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답니다.
가장 나쁜 건 제 잘못된 생각을 확신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똑똑하고 신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을 나쁜 음식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무지함만 드러내고 있었죠. 런던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어요. 이 여행의 음식 문화 그리고 진짜 특별한 식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답니다. 제 인생 최대의 교훈을 배우게 될 터였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제가 이미 깔보기로 결정한 사람들로부터 올 거였거든요. 한국의 굴 문화가 저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제가 배울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어야 했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한 건 추운 1월 저녁이었어요. 공항을 걸으며 긴장으로 배가 꽉 조여오더군요. 주변 모든 게 런던과 달라 보였거든요. 곳곳에 한글 간판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냄새들이 있었어요. 한국인 프로듀서 한나 씨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줬어요. 전문적이고 친근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걸 의심스러워했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국 음식 문화의 문제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스쳐 지나가는 한국 시골 풍경을 지켜봤어요. 건물들도 달라 보였고 농장도 달라 보였어요. 심지어 하늘도 다르게 느껴졌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제 뇌는 계속 같은 메시지를 속삭였어요. 여기 모든 건 영국보다 품질이 떨어질 거야. 부산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이 거대했거든요. 런던의 어떤 식품 시장보다 컸답니다. 수백 개의 가게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공기는 바다 냄새가 났는데 신선하고 짭짤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굴이었어요. 굴 산더미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산더미였답니다. 상인들이 거대한 망과 바구니에 신선한 굴을 높이 쌓아놨거든요. 굴들은 살이 오르고 건강해 보였어요. 시장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껍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런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본 굴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가격은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 간판에 킬로그램당 1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해 봤답니다. 신선한 굴 1kg이 영국 돈 10파운드도 안 되더군요. 런던에서는 같은 양이 100파운드가 넘어요.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굴들은 놀라워 보였는데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거든요. 음식 가격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말이 안 됐답니다. 한국 가족들이 시장을 걸어 다니는 걸 봤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부모들이 빵 사듯 쉽게 굴 봉지를 샀거든요. 아이들이 신나서 해산물 진열대를 가리켰어요. 노인들은 굴을 꼼꼼히 살펴보며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걸 골랐답니다. 아무도 굴을 특별한 사치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식재료로 대했답니다. 그때 모든 걸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한 가게에 나이 든 한국인 여성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엘전원과 저를 알아차렸거든요. 친절한 눈을 가진 분으로 물얼룩이 묻은 파란 앞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서도 신선한 굴 하나를 집어 작은 칼로 까기 시작했답니다.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몇 초 만에 굴을 까서 작은 플라스틱 접시에 올려놨거든요. 빨간 소스를 짜서 올리고 저에게 내밀어 주셨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모든 편견이 머릿속에서 경고를 외쳤거든요. 외국에서 길거리 음식 먹지 마. 깨끗한지 모르잖아. 배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여성은 계속 미소 지으며 굴을 내밀고 계셨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여들어 외국 기자들과 현지 상인 사이의 이 상호작용을 지켜봤답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편견에 갇혀 있거나 진짜 기자처럼 행동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거나. 굴을 받았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 음식에 대한 제 모든 이해가 폭발했어요. 굴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선했거든요. 깨끗한 바닷물 맛이 났어요. 빨간 소스가 매콤하고 새콤한 맛을 더해서 굴을 더욱 맛있게 만들었답니다. 조합이 완벽했어요. 런던에서 먹어본 어떤 것보다 맛있었거든요. 제 표정이 충격을 드러냈나 봐요. 나이든 여성이 웃기 시작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웃기 시작했답니다. 외국 방문객들의 이런 반응을 전에도 봤던 거였어요. 자갈치 시장 한가운데 서서 빙굴 껍데기를 들고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오염된 물에서 나온 더럽고 싼 굴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바다에서 나온 놀라운 굴이었거든요. 저보다 음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이었답니다. 제 편견이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의심스러운 대신 신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다른 잘못된 생각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진짜 교육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시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그 굴들이 그렇게 맛있으면서 그렇게 쌀 수 있을까요? 한국 굴 문화에 대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다음 날 아침 통영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굴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신났어요. 어쩌면 여기서 한국 굴의 진실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굴 양식장에 도착했을 때 더럽고 구식인 뭔가를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부서진 배들과 부주의한 일꾼들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곳곳에 진흙탕물과 녹슨 장비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대신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굴 양식장이 런던의 많은 곳보다 더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흰색 건물들이 물가에 서 있었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곳곳에서 숫자와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꾼들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자신감과 기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강은 소리라는 한국 여성이 양식장을 안내해줬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굴 양식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전문적이고 똑똑해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그녀가 컴퓨터와 과학 장비로 가득한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화면들이 굴이 자라고 있는 물의 실시간 정보를 보여줬거든요. 온도 수치가 몇 분마다 바뀌었어요. 염분 농도가 다채로운 그래프로 나타났답니다. 심지어 물속 미세한 바다 식물의 양까지 세심하게 관찰되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 기술이 영국의 비싼 굴 양식장에서 본 것보다 나았거든요. 이 한국 농부들이 과학을 이용해 완벽한 굴을 만들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이 부주의하고 무지하다고 가정했던 거였어요. 그 다음 배를 타고 실제 굴 양식 구역을 보러 갔습니다. 다음에 본 것이 완전히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수천, 수만 개의 줄이 물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뻗어 있었어요. 각 줄마다 자라는 굴들이 덮여 있었는데 모두 정확히 같은 크기였답니다. 물은 수정처럼 맑고 청록색이었어요. 런던 근처 바다보다 깨끗했거든요. 배가 굴줄들 사이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마치 수중 정원 같았어요. 작은 배를 탄 일꾼들이 각 줄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름답고 잘 계획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은솔 씨가 그들이 어떻게 모든 걸 통제하는지 설명해 줬답니다. 매일 물을 검사한다고 했어요. 수온이 바뀌면 굴을 다른 구역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각 굴이 언제 수확할 준비가 될지 정확히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목표에 대해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양식장이 세계 최고의 굴을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일반 가정들이 저녁 식사로 신선한 굴을 살 수 있도록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답니다. 이 생각이 다른 무엇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영국에서는 좋은 것은 비싸야 한다고 믿거든요. 뭔가 많은 돈이 든다면 고품질일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싸다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한국 농부들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굴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더군요. 그들은 대충 만들거나 부주의해서 싼 굴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비싼 품질의 굴을 만들고 적정한 가격에 판매했던 거였답니다. 좋은 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제 영국인 뇌로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걸 만들고 싸게 팔까요? 런던에서는 최고의 레스토랑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기거든요. 하지만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굴주를 돌보는 걸 보면서 아름다운 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와 멋진 것을 나누려고 했던 거였어요.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사업과 음식에 대해 제가 배운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답니다.
그 배 위에 서서 깨끗한 한국 바다에서 자라는 수천 개의 완벽한 굴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굴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해 틀렸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 그리고 무엇이 음식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 틀렸었거든요. 진짜 교훈이 이제 막 스며들기 시작했답니다. 놀라운 굴 양식장을 방문한 후 부산으로 돌아와 한국 레스토랑들을 둘러봤어요. 머릿속이 새로운 생각들로 빙빙 돌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편견 하나가 꽉 붙잡고 있었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좋은 음식에 비싼 장식과 격식 있는 서비스를 갖춘 고급 레스토랑이 필요했거든요. 최고의 식사는 멋지게 차려입고 조용히 말하며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런던에서는 그렇게 음식이 작동했거든요. 좋은 레스토랑은 특별한 날과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쳐 주려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해솔이라는 전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런던의 비싼 굴 레스토랑과는 전혀 달라 보였거든요. 흰 식탁보와 크리스털 잔 대신 단순한 나무 테이블과 금속 젓가락이 있었어요. 고급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 대신 편안한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긴장됐어요. 어떻게 이런 소박한 곳에서 좋은 음식을 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굴전 한 접시를 가져다 주셨어요. 황금빛으로 바삭해 보였는데 영국에서 알던 고급 굴 요리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찍어 먹을 수 있게 진갈색 소스가 담긴 작은 그릇도 주셨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전이 겉은 완벽하게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거든요. 안에 굴들은 신선하고 달았어요. 찍어 먹는 소스가 짭짤하고 약간 단맛을 더해서 모든 걸 더욱 맛있게 만들었답니다. 이 단순한 음식이 소박한 레스토랑에서 나왔는데 1인당 50파운드 하는 런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굴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다음으로 바다의 노래라는 포장마차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길모퉁이에 주차된 바퀴 달린 작은 수레였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수레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손님들이 밖에 앉아 종이 접시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답니다. 런던에서라면 절대 포장마차에서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이 더럽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가정들을 의심해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답니다. 수레 주인은 믿을 수 없는 속도와 기술로 움직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희 바로 앞에서 굴전을 요리했거든요. 신선한 굴을 뜨거운 기름에 넣어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겼어요. 매운 빨간 소스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양념 생굴도 준비해 주셨답니다. 점심시간을 즐기는 한국 직장인들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모든 사람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의 조용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양념 생굴은 신선하고 매콤하고 완벽했어요. 포장마차에서 종이 접시로 제 인생 최고의 음식 중 일부를 먹고 있었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바다의 진주라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돌솥에 지은 굴밥을 전문으로 했거든요. 다른 곳들보다 큰 레스토랑이었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편안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모든 테이블에 앉아 큰 솥에 음식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쌀밥 위에 굴, 채소가 가득한 무거운 돌솥을 가져다 줬어요. 바닥의 쌀은 뜨거운 돌에 닿아 요리되면서 바삭하고 황금빛이 되었거든요. 위에 굴들은 통통하고 완벽하게 요리되어 있었어요. 솥에서 김이 올라와 공기를 가장 멋진 냄새로 채웠답니다. 바삭한 밥과 부드러운 굴을 섞어서 큰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요. 맛이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한 건 음식이 따뜻한 포옹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최고의 집밥이었어요. 마음 깊숙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런 식사였답니다. 레스토랑을 둘러보니 아름다운 광경이 보였어요. 조부모가 손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비비는 법을 가르쳤어요. 10대들이 친구들과 큰 그릇에 음식을 두고 웃고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굴을 즐기고 있었어요. 부유한 가족들, 가난한 가족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말이에요. 굴이 여기서는 특별한 사치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냥 좋은 음식이었답니다. 이때 한국 굴 문화가 진짜 무엇에 관한 건지 마침내 이해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싼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 품질을 낮추는 것도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훌륭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고급 식당부터 포장마차까지 한국 레스토랑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공유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 했거든요.
좋은 식사가 부나 지위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행복과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답니다. 런던에서 비싼 레스토랑들은 종종 차갑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포크를 사용하거나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걸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레스토랑이 환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음식을 즐기고 서로의 동반자 관계를 즐기는 데 집중했답니다. 레스토랑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거꾸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고의 레스토랑은 가장 높은 가격이나 가장 화려한 장식을 가진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곳이 최고의 레스토랑이었답니다. 그 소박한 레스토랑에 앉아 한국 가족들과 굴밥을 나누며 런던의 어떤 비싼 레스토랑에서보다 더 만족스러웠어요. 좋은 음식은 배타성에 관한 게 아니었답니다. 좋은 음식은 포용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 앉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 저는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채 한국에 도착했었거든요. 이제는 음식과 문화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답니다. 노트를 열어 여행하는 동안 적은 모든 메모를 봤어요. 페이지마다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하는 발견들이 가득했거든요. 첫 번째 큰 실수는 싼 음식이 나쁜 음식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웠는데 놀라운 굴들이 매우 싸게 나올 수 있는 건 농부들이 큰 이익을 내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나누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답니다. 최고의 기술과 가장 세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모든 사람이 신선한 굴을 즐길 수 있도록 가격을 낮게 유지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좋은 음식에 고급 레스토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포장마차와 가족 레스토랑에서 놀라운 식사를 했거든요. 최고의 음식은 사랑으로 요리하고 손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어요. 부자들에게 인상을 주려는 비싼 곳이 아니라 말이에요. 가장 큰 실수는 한국 사람들이 품질이나 청결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답니다.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였어요. 한국 굴 양식장이 영국에서 본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레스토랑들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가족들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굴이나 레스토랑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음식 문화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좋은 음식을 일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비싼 레스토랑은 특별한 날을 위한 것이죠. 최고의 재료는 부유한 가정을 위한 것이에요. 음식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방법이 되었답니다. 한국 굴 문화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는 좋은 음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가족들이 평범한 저녁 식사로 신선한 굴을 샀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해산물을 사치품이 아닌 일반 음식으로 먹으며 자랐답니다. 레스토랑들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이 생각이 제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여행하는 동안 만난 모든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시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굴을 나눠준 친절한 할머니 말이에요. 굴 양식장에서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똑똑한 과학자들도 있었답니다.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레스토랑 주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제가 15년간 음식 기자로 일하면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최고의 식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걸 이해했어요. 핸드폰을 집어 엘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둘 다 이 이야기를 영국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바다의 진주를 나누다 한국 굴 문화의 비밀이 될 거였어요. 영국 시청자들에게 음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우리 것처럼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국 굴 양식장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말해줄 예정이었어요. 한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나누는 행복한 가족들을 보여줄 거였답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지 설명할 거였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삶을 바꾼 교훈을 나눌 거였습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갈라놓을 때가 아니라 하나로 모을 때 진정 특별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가방을 싸면서 한국의 지혜를 세상과 나눌 생각에 신났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에 대해서도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움은 좋은 것이었답니다.
항상 제 가정들을 의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상기시켜줬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인정할 만큼 용감할 때 최고의 발견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답니다. 노트를 닫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겠지만 일주일 전 한국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는 절대 같지 않을 거였거든요. 진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가 배운 것을 배우도록 도와야 했답니다. 그러면 함께 사람들을 배제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한국 굴 문화는 저에게 단순한 이야기 이상을 주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주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